139페이지 1번부터 05강 자분 탐상 CBT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자, 1번부터 그러면은 자분 탐상 CBT 시험 대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 여러가지 검사법 중 비파괴 검사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누설시험, 스트레인 측정, 와전류에 의한 도금 두께 측정 이런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 비파괴 검사에 해당합니다. 근데 피로시험은 이 어떤 재료를 기계에 물린 상태에서 일정한 하중을 많이 줍니다. 그러면 이게 오랜 시간이 가면서 비록 안전 하중이지만은 나중에 파괴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피로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로시험은 비파괴 검사법이 아니고 파괴시험법이 되겠습니다. 2번 물질 내부 결함을 검출하기 위한 비파괴 검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내부 결함 탐상은 방사선 투과 시험이나 초음파 탐상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방사선 탐상 시험에서 관용도가 큰 필름 적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은 그러니까 뭐냐, 관용도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검사하고자 하는 범위를 굉장히 넓혀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검사하고자 하는 범위를 넓혀 놓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콘트라스트가 낮아집니다. 필름에. 콘트라스트라는 또 뭐냐, 비파괴 시험에서 나타나는 지시, 이거는 결함입니다. 결함과 배경 사이의 명암의 차가 뚜렷해야 높아야만 결함을 잘 찾을 수 있는데 그 범위를 넓혀 놓으면, 쉽게 말하면 관용도를 높여 놓으면은 콘트라스트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지시, 결함과 배경 사이의 명암 차이가 뚜렷하지 않으면은 이 결함을 찾는데 조금 애를 먹습니다. 자, 4번 와전류 탐상 시험 ECT인데 일렉트로매그네틱 테스트입니다. 일렉트로매그네틱이라는 것은 전기를 공급하면서 자장이 생기는 것. 일렉트로매그네틱 테스트의 장점이 아닌 것은 검사의 숙련도 없이 판독이 용이하다는데 숙련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번이 틀렸습니다. 나번 고속으로 자동화 검사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검사법과 달리 고온에서의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지시가 정기적인 신호를 얻어져 그 결과 기록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와라는 ET의 장점이 되는데 가는 이게 장점 단점도 아니고 검사의 숙련도가 있어야 되니까 이건 아예 틀렸죠. 5번 자분 탐상 시험한 결과의 지시 기록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지시 모양의 기록 방법 중 그 정확성이 가장 낮은 것은 현장에서 스케치법을 많이 합니다. 그 결함을 대충 그리고 하는 건데 이게 정확성은 가장 낮습니다. 자, 초음파 탐상 시험을 적용할 때 종파, 횡파가 모두 공존할 수 있는 물질은 아크릴이다. 아크릴하고 밑에 나와있죠. 콘크리트는 종파, 횡파가 모두 공존할 수 있는 물질이다. 이건 우리가 특별히 알아둬야 됩니다. 아크릴하고 콘크리트, 이거는 종파, 횡파가 모두 공존한다. 자, 우리가 초음파를 별로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두면 좋습니다. 초음파, 종파는 그럼 뭐라고 하냐면 L파라고 합니다. L파. 왜 L파라고 하냐면 그 종파를 영어로 longitudinal wave라고 합니다. longitudinal wave 하니까 앞 글자 L을 따서 L파라고 합니다. 종파는 진행 방향으로
밀 컴프레션이다. 빽빽하다. 부분과 레어프렉션인 것 같은데, 여기에 소한 부분으로 구성되므로 이 레어프렉션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나중에 요건 한번 또 제가 한번 수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한번 알려주겠습니다. 소한 부분, 이게 뭐냐면은 판은 앞으로 딱 밀어가는데 입자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왔다가 합니다. 그래서 입자가 뒤로 왕창 몰려올 때는 이 파동이 진동이 앞으로 가면 빽빽하게 뭉칩니다. 이게 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입자가 뒤로 왔다가 앞으로 갈 때 또 진동파가 앞으로 밀어주면 굉장히 빨리 흩어져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파는 밀한 부분과 소한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밀한 부분과 소한 부분으로 왔다 갔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소밀파 또는 이거 진동이 앞으로 밀 때 이 입자가 뒤로 오면 압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압축파라고도 합니다. 압축파라고도 합니다. 종파는 입자 진동 방향이 파를 전달하는 입자 진행 방향과 일치하는 파입니다. 그러나 다만 입자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소밀파도 되고 압축파도 됩니다. 근데 영어로 longitudinal wave 하니까 L파가 되기도 합니다. 자, 고체, 액체, 기체에서도 모두 종파는 존재합니다. 초음파, 횡파, 이걸 S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쉐어리라고 합니다. 전단을 영어로 S라고 합니다. 쉐어, 전단파라고도 하는데 S파라고도 합니다. 파를 전달하는 입자가 파의 진행 방향에 수직 진행하는 파로 액체, 기체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체에서만 존재합니다. 동일 주파수에서 종파 대비 파장이 짧아 작은 결함의 검출에 유효합니다. 그래서 용접부 같은 거는 비드가 있으니까 바로 직선으로 갑니다. 경사지에 갑니다. 이럴 때는 이 횡파가 그런 부분에서 찾기가 쉽습니다. 와전류 탐상시험 ECT라고 했잖아요. 그죠? 전자유도시험, 일렉트로매그네틱 테스트. 이 장점이 아닌 것은 해놨습니다. 두꺼운 재료의 내부 결함 탐상에 적합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벌써 가는 틀렸어요. 비접촉법으로 시험 속도가 빠르고 자동화가 가능하다. 이게 장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UGB가 저렴하고 결과의 기록 보존이 가능한 시험이다. 맞습니다. 고온 및 고압 상태의 조건에서도 비파괴 탐상이 가능합니다. 자, 와전류 탐상 시험을 여기에서는 또 전자유도 시험이라고도 해놨죠. 표면 또는 표면 직하라는 편 조금 밑에 표면 직하결함 탐상이 이용되고, 초음파 탐상, 방사선 탐상, 중성자 투과 검사 등은 내부 결함 탐상에 적용이 됩니다. 자, 06번으로 내려가겠습니다. 140페이지 06번. 자분 탐상 시험할 때 원형 자장 형성하는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 원형 자장은 시험체 길이 방향으로 직접 전류를 흘리면은 거기에 자장은 직각으로 원형 자장이 형성됩니다. 자, 여기에 왜 그럼 나와 다와라는 틀렸느냐? 이 나에는 코일입니다. 코일은 무조건 뭐냐면 코일법은 선형 자장을 형성됩니다. 그 다음 다에 요크가 있죠. 요크는 이거는 극간법입니다. 이것도 무조건 선형 자장입니다. 그 다음에 라에도 코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나와 다와라는 선형 자장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그 자분 탐상시험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두꺼운 금속 용기 내부에 존재하는 경수소 화합물 검출할 수 있고, 핵 연료봉과 같이 높은 방사선 물질의
결함 검사에 적용 가능한 시험은 중성자 투과 검사입니다. NRT라고 합니다. 방사선 물질의 내부 결함 검출에 이 검사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 7번 자구, 자석이 이제 그 N, 그 S 거기 있는 그 구역, 그걸 자구라고 합니다. 자구. 자구의 남북 방향을 지시하는 것으로 자침이라고도 하며 누설자기 발생부에 놓으면 자침이 움직여서 자기 존재를 알 수 있는 계측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자기 컴퍼스라고 합니다. 자침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8번 자개 방향 교대로 바꾸면은 자개 세기가 서서히 감쇄되어 0에 가깝게 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탈자입니다. 탈자. 그래서 여러분 탈자를 할 때 보면 요크법 같으면 본래는 자기 비파괴 검사할 때는 그 양극을 이렇게 시험품에 대고 전기를 공급하는데 탈자할 때는 안 대고 약간 들고 전기는 공급하면서 경사지게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갔다가 또 그 반대 방향으로 해가지고 왼쪽으로 갔다 이렇게 합니다. 자개 방향을 교대로 바꾸면은 자개 세기가 서서히 감쇄되어 0에 가깝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탈자라고 합니다. 초음파 탐상 시험의 수침법은 어떤 분류 기준에 의한 방법에 속하느냐 하면은 접촉 방법에 의한 분류입니다. 쉽게 말하면 접촉에 의한 방법에 의한 분류라는 것은 보통 직접 접촉법이 대부분이나 수침법은 어떻게 하느냐, 물에 담가서 검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접촉 방법에 의한 분류다. 자, 9번 자분 탐상시험 통전법에서 적용하는 자화전류는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하면은 그 통전법에서는 통전법이나 지름 D에 의해서 그 5인치 미만이다, 5인치에서 10인치다, 10인치 뭐 이상이다 이렇게 그 시험품 지름으로 그 이제 결정을 합니다. 자화전류는 10번 자분 탐상 결과 표면의 불규칙한 부분에서 기계적 힘, 중력에 의해 자분이 밀집되어 결함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장의 누설이 아닌 경우 이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결함처럼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거짓지시. 거짓지시는 여기서는 한자로 말하는 의사지시라고. 거짓지시, 의사지시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관련 지시와 불연속 지시는 결함이고요. 자기 펜 자국, 딴 말로 하면 자기 필적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의사 지시입니다. 그럼 자기 펜 자국은 어떻게 생기느냐? 자기 펜 자국, magnetic writing이라고 하는데 자기 필적이라고 합니다. 잔류법에서 자화된 시험체를 서로 접촉하거나 다른 강자 성체에 접촉할 때 발생하는 누설 자석으로 생긴 의사 모양입니다. 자기 펜 자국은 어떻게 하면 없어지냐? 탈자 후에 재시험하면은 자분 모양이 제거됩니다. 이래야 조금 전에 탈자하는 방법이 했죠. 서로 방향을 바꾸어가면서 교대로 왔다 갔다 하면은 제거가 됩니다. 그걸 탈자라고 합니다. 11번 자분 탐상 시험에서 이용되는 표준 시험편 중 용접부의 그루브, 용접부를 끝부분에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걸 그걸 그루브라고 하는데, 용접부의 그루브면 등 비교적 좁은 부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은 C형입니다. 그래서 C형은 A형하고 똑같습니다. 같은데 다만 크기가 작아요. 그루브면 등 비교적 좁은 부분에 사용합니다. B형은 둥근형입니다. B형은 본래 B2형 뭐 이렇게 잘 아는데 A1형, A2형은 분명히 다르게 구분이 됩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1페이지 12번요. 이 문제도 자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금속재료 기능사나 금속재료 산업기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금속재료계통은 열처리는 없지만 금속재료계통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실기 필답 시험이 있습니다.
실기 필답 시험 칠 때 반드시 이 문제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히스테리시스 곡선. 그래서 금속 재료 산업기사 같은 데서는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뭐냐 이렇게 합니다. 이건 뭐냐면 강자성체의 자기 이력 곡선입니다. 요거 강자성체에서 나타나는 이 자기 이력 곡선. 아무 데서나 나타나는 게 아니고 강자성체에서 나타나는 자기 이력 곡선이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상에서 적용하는 항자력이란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한번 봅시다. 이 O가 있죠. 원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기가 공급이 안 됩니다. 강자성체는 항상 전기를 공급해야만 뭐가 생깁니까? 자화력도 생기고 자속밀도도 생깁니다. 이제 전기를 공급했다가 보면은 전기를 계속 공급하면 자화력이 이쪽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O에서 A까지 갑니다. 이쪽으로 A로 갔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화력도 커졌고 자속밀도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상 가면 A점 이상으로는 늘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많이 보낼 필요가 없다는 포화점이 여기에서 딱 멈춥니다. 그럼 더 이상 이제 그걸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전기를 이제 공급하지 않습니다. 하면은 자화력하고 자속밀도가 낮아지겠죠. 그럼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게 1위로 갔으면 어디로 와야 되겠습니까? 1위로 와야 되는 1위로 안 옵니다. 어떻게 가냐? 1위로 가버려요. 전기가 0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전기가 0이 되면 자화력도 0이 됐어요. 0이 되었으면 자속밀도도 0이 돼야 되는데 이만큼 남아있게 돼요. 강자성체는. 여기에서 O와 B를 우리는 잔류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잔류자장, 잔류작입니다. 자력의 힘이 0일 때 약간의 자속이 남아있는 겁니다. O, B 이걸 잔류자장이라고 합니다. A는 포화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잔류자기를 우리 탈자를 해가지고 없애줘야 됩니다. 없애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탈자할 때 보통 보면 극관법 같으면은 전기를 공급하면서 이래 직접 접촉을 안 하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자속밀도를 낮춰줍니다. 이게 1위로입니다. 그래서 자화력이 이렇게 OC로 갔습니다. 이거는 마이너스로 갔어요. 이 OC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항자력이라고 합니다. 왜? 이 탈자를 할 때 이 잔류자기를 여기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O에서 C까지 쉽게 말하면은 전기에서 자화력을 마이너스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항자력이라고 합니다. 항자력이라는 것은 탈자 적용하기 위해 잔류자기를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역방향 자기 강도입니다. 자, 그럼 역방향으로 이루어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이제 전류를 계속 가니까 마이너스로 갔다. 그럼 이게 1위로 갑니다. D로 갑니다. 이게 여기에 또 포화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또 전류를 이제 공급을 해가지고 자활이 이쪽으로 C에서 0으로 갑니다. 그럼 이게 1위로 O로 가야 되는데 이 2위로 가버립니다. 그럼 여기에 또 마이너스 쪽에 잔류자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플러스 자속밀도, 이건 마이너스 자속밀도인데 요게 다 뭐냐면은 잔류자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O에서 O에서 이쪽으로 플러스 쪽으로 가는 것은 자화력이고 O에서 C 쪽으로 가는 것은 항자력이고 OB와 OE는 뭐냐면 잔류자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포화점은 A고 자력 힘이 전기를 공급해가 자력 힘이 증가되어도 자장 강도가 증가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어디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걸 무조건 많이 올리는 게 아니고 한 80% 정도까지 해가지고 이제 멈춰야 됩니다. 왜? 포화점이 있기 때문에. 자, 잔류자장은 BO다. 그죠? 자, 자력의 힘이 0일 때 약간의 자속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잔류자기가 보통 남아있어도 되는데 계기라든지 어떤 특정한 재료를 쓸 때는 남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탈자를 해줘야 됩니다. 항자력, 보자력, 항자력, 오시 구간으로 자속밀도 B 0지점으로 자력 힘은 음의 방향으로 감소합니다. 자, 이게 강자성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면은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고 하는데, 역으로 이걸 금속재료에서는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뭐냐 이러면 강자성체에서 나타나는 자기 이력 곡선이다. 자기 이력 곡선이라고도 합니다. 히스테리시스를 우리는 또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이력 곡선이라 한다. 요걸 꼭 좀 아셔야 됩니다. 자기 이력 곡선 요렇게 합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자기 이력 곡선이라고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다 알아두어야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어떤 가르치는 사람이나 현장 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또 책도 여러 출판사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이제 글 쓴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 취향에 따라서 자기 이력 곡선이라 하기도 하고 자기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 하기도 합니다. 자, 자속 방향 선형 불연속부 각도 얼마일 때 자분지시가 가장 선명하게 잘 나타나. 여기에 자분지시는 쉽게 말하면 결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90도일 때 제일 잘 나타납니다. 45도일 때도 나타납니다. 14번 자분 탐상 시험에서 적용되는 프로드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코일 안에서 시험부를 좌우하는 방법이 코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시험부의 구멍 등의 도체를 통과시켜 전류를 하는 방법이다. 이것도 아닌데 이거는 전류관통법입니다. 영구자석을 사용해 좌우시키는 방법이다. 이거는 극관법이에요. 자, 두 개의 전극을 통해 시험부 특정 부위에 전류 흘려 검사하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전기가 좀 많이 코일도, 솔레노이드 코일도 굉장히 굵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하기 전에 전류도 프로드 간격이나 그 다음에 검사하고자 하는 시험편의 두께에 따라서 전류를 또 계산해야 됩니다. 15번 어떤 시험체를 2만 암페어 T, 항상 코일법 할 때는 암페어 T 이걸 두 개를 같이 묶습니다. 곱하기로 합니다. 자화시키는 방법 중 가장 적합한 시험 적용 방법인 것은 권선수 10이다. 그럼 권선수 10이라면 T가 10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2만이 넘어갔을 때 권선수 10이라면 2만을 10으로 나누면 2000A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서는 권선수 10 탈해수입니다. 코일 2000A입니다. 요게 딱 맞아요. 여기에서 2만A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은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이 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여기에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자, 그냥 AT로 이게 안 나오네. AT는 항상 같이 묶고 여기에서 이게 2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게 제일 적합한 것은 했습니다. T를 얼마로 주면 됩니다. T를 10으로 줬습니다. T를 10으로 줬다는 것은 A는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서 10이 나누니까 2000이 됩니다. 여기 정확한 이제 관계식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요래나는데 항상 이렇게 사실 풀이를 해주는 게 좋겠지요. 자, 방사선 투과 시험에서 방사선이 검사체와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효과가 아닌 것은 이 문제도 몇 번 나왔습니다. 경사효과가 직접적인 게 아니다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 경사효과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해놨습니다. X선 관 표적 텅스텐 면이 X선 축에서 10 내지 30도 사이 각도를 가질 때 얻을 수 있는 방사선 강도의 효과이며
20도 각도를 가질 때 방사선의 강도는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경사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방사선이 검사시험 상호 직접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각도를 가질 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몇 번 나왔고요. 컴프턴 산란하는 것도 광전 효과나 전자상 생성도 앞부분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컴프턴 산란은 감마선과 같은 입사 광자가 원자에서 느슨하게 결합된 이 궤도 최외곽 전자에 부분적으로 에너지 전달하는 비탄성, 탄성이 아니고 비탄성 충돌 과정으로 광자는 충돌하면 더 낮은 에너지로 산란이 되고 2차 전리를 이온화하는 것, 2차 전리를 일으킬 수 있는 반도 전자 및 도로 튀기는 걸, 대팀 전자를 생성합니다. 요런 정도로 이걸 알아두고 한꺼번에 여러분이 아마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경사효과가 직접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2페이지 16번 위에 또 하나 있네요. 초음파 탐사형 시험 중 일반적으로 결함 검출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펄스 반사법을 제일 많이 이용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결함 깊이, 결함 위치, 시험편 두께 측정이 가능하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펄스 반사법입니다. 16번 자분 탐상 시험에서 시험체 표면 하, 표면 직하, 결함 검출에 가장 좋은 자화 전류는 직류입니다. 직류.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및 자분 모양의 분류에서 압력 용기의 내압 시험, 압력 용기의 하는 건 좀 그렇네요. 압력 용기의 내압 시험 한 후 프로드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프로드법은 제가 말했지만 이게 전기가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드법은 잘못되면 이게 이제 소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압력 용기 같은 게 잘못하면 폭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프로드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전극의 악화로 인한 소손 방지를 위하여서이다. 소손이라는 것은 일본식 한자입니다. 불소자고 손해할 때 손자입니다. 소손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18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및 자분 모양의 분류에 따라 직류 및 맹류를 사용할 때의 자분 적용. 직류와 맹류는 연소법을 해도 되고 잔류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류와 맹류는 교류는 반드시 연속법을 해야 됩니다. 교류는 그래서 연속법하고 잔류법을 합니다. 맹류도 일종의 직류에 가깝습니다. 19번 항공우주용 자분 탐상 시험에 의하면 전기 니켈 도금과 같은 피복이 있을 때 그 두께는 얼마 이하로 해야 결함 검출 효율적으로 탐상 작업할 수 있는가? 요거는 0.005인치입니다. 0.005인치. 요거 어디 뒷부분에는 어디 나올 겁니다. 이걸 만일 앞으로는 밀리미터로 하라 하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럼 밀리미터로 하려면은 0.005 인치잖아요. 0.005 인치잖아요. 그죠? 인치. 밀리미터로 하려면 얼마를 곱해줘야 되느냐 하면은 25.4mm로 곱하여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내가 0.127mm가 될 겁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요게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0.127 아마 밀리미터가 될 겁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요거는 구체적으로 0.127 아마 밀리미터가 될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금 인치는 국제 규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제 규격으로 했을 때는 또 이제 그런 규정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아마 0.127mm일 겁니다. 0.127mm가 맞을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20번. 자분 탐상시험 및 자분 모양의 분류에서 탐상 작업할 때 극관법 부호는 M입니다. 여기 다른 기호는 다 있으니까 이걸 참조하시고요. 21번 자분 탐상시험 자분 모양의 분류에서 A형 대비시험편에 자분 적용하는 A형이든 B형이든 C형이든 무조건 연속법입니다. 연속법. 관통법은 뭐냐면 속입인 원통형 시험체 내부의 결함 탐상하는 겁니다. 전류관통법, 자속관통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호는 B와 I입니다. 22번 철강재료 자분 탐상 시험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에서 비형광 자분 사용할 때 자분 모양이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일광 또는 조명 아래에서 관찰면이 밝기는 50룩스 이상입니다. 형광법일 때의 조도는 20룩스 이하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수업에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